자, 안녕하십니까. 만세삼사님, 안녕하세요.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11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브레님, 복실이님, 안녕하세요. 만세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또 밀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 하락한 것이 미국 시장 오늘 하락을 선반영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등등 나라라터님 안녕하세요. 3% 강까지 나스닥은 3%가 밀렸고 다른 애들은 2.5% 정도씩 밀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0.08% 정도, 0.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뭐 큰 게 없어요. 송관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좀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103.2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104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18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외인과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뛰쳐나가면 우리도 그때 같이 뛰쳐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죠. 지수가 눌리면서 전반적으로 너무 소수에 대한 종목들만 급등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굉장히 비리비리한 그런 상황. 특히 강조드렸던 중국 관련 코로나 관련주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 관련주를 잡았다라고 해도 엊그저께 수요일 날에는 화이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어저께는 모더나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근데 화이자 관련주에서도 딱 한 종목만 움직였고 어저께 모더나 관련주에서도 딱 한 종목만 움직였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테마를 형성하는 그 종목들을 싹 다 같이 상승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연준과 파월이 우려하는 것,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새끼들이. 진짜 저도 막 마이크 끄고 쌍욕을 하거든요. CPI에 대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에 대한 것을 내릴 거라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CPI가 하락하면 금리 인상을 완화하고 내년 2023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는데 연준과 파월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놈들이 왜 이럴까? 자, 지금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주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주가 아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업률이 중요하다. 연준과 파월은 계속해서 실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완전 고용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소매 판매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다들 보고 있죠.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강조드리는 게, 실적에 대한 성장 훼손이 없는 기업들, 많이 밀린 기업들, 이쪽 섹터와 이쪽 기업에 주목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미국도, 레비님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도 소비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적 개선이 힘들다예요. 이 논리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준과 파월은 실업률을 높여야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실업률이 높으면 일자리를 구할 때 적은 임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지금에 대한 아픔보다 경기 침체 시에 실업률이 높아야 적은 임금으로 고용을 해서 이 공급자들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주식시장을 죽이는 거고, 기를 쓰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센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거지 같은 시장이죠. 정말 거지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 추종하는 종목들은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추종 종목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5G 섹터와 중국의 리오프닝,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5G는 복드로님 안녕하세요. 자, 5G 섹터와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5G 첫 번째 5G 섹터는 인도 시장에 2023년 5G 시장 개화기.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인도 시장의 총 투자 금액이 한 22에서 23조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적어도 4에서 5조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시장의 5G 장비 확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많이 올랐잖아.
근데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 지금 흐름에서 야 이거를 여기서 잡아야 되나 라는 고민도 되실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는 사실 중국 리오프닝보다는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죠.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오늘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이 있어요. 야간 무료 방송 10시부터 야간 무료 방송이 있는데, 이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금요일 10시, 오늘 저녁 10시 야간 무료 공개 방송 5G 섹터 및 아니야 5G 섹터는 많이 했으니까 중국의 아니야 둘다 5G 섹터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디테일한 언급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코로나 증가, 코로나 급증. 두 번째, 생활 리오프닝. 지금 현재는 사실 중국에 대한 의료진도 확산세가 높아지고, 뭐 약이 부족하고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 뭐 싹 다 부족해요. 난리예요. 우리나라가 리오프닝 했을 때랑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어떤 것을 스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금요일이에요.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죠.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자, 하지만 그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코스피든 지금 현재에 대한 저점 부분을 잘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은행나무님. 네. 자,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 12월 초중순 정도의 저점을 확인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좀 둬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서 2400포인트 안착이 되면 이후부터에 대한 박스권 장세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장은 약간 단기 테마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에 대한 버팀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것이 조금 중요하게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거래소보다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약간 좀 핫한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쪽 친구들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덜 밀렸고요. 2차 전지에서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친구들에 대한 하락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친구들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나다 보니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공매도 비율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매도에 대한 폭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 중요한 건 IRA 법안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화를 줄지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도체들에 대한 흐름도 지수적인 영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 VIP 가족분들에게 보내드린 잠깐만요. 자, 동시호가가 나오는 시간이고요. 동시호가가 나오는데 좀 많이 밀리네요. 많이 밀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한 포인트 두고 진행하시면 그래도 시장 대응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중국 코로나 감염 의료진 급증이 돼서 진료 차질 의료 대란 우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소 0.9%, 코스닥 1.6% 정도 하락, 굉장히 큰 폭에 대한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거의 다 밀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다 밀렸어요. 이제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애들을 찾아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현금에 대한 비중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 든든하게 시장 대응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시효과에서 장난치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장난치는 것들은 정말 짜증나죠.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고 자, 한번 볼게요. 화이자냐 모더나냐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배트 짧게 주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지금 요즘에 12월 달 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테마성에 대한 것도 연속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연속성이 좀 떨어지니까 욕심 버리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전화통화를 좀 긴급하게 할 때가 있어서 오늘 송구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45분, 47분 정도의 VIP 가족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금요일입니다. 힘내시고 반드시 올려드립니다. 확실하게 수익으로 진행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풍족함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